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5,00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Council of Korean Americans가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운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 5곳을 선정해 각 단체에 25,000달러씩 총 125,000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CKA는 애틀란타를 포함해 북가주, 남가주, 시카고, 워싱턴 DC 등의 대표적인 한인 봉사단체를 선정했습니다. CKA 애틀란타 지부에서 활동 중인 이정화 변호사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애틀란타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과 싱글 부모 및 서류 미비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돕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이번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철 애틀란타 한인 회장은 기존에 모았던 기금이 마침 다 소진되는 때였는데 이 같은 지원금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받게 되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1만 달러와 CKA의 지원금 25,000달러를 합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250에서 300여 동포 가정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KA는 전국의 성공한 한인들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는 단체로 매년 정기 컨퍼런스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정부 부처 협업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박성근 회장, 이정화 변호사, 한동건 치과 전문의, 데이빗 김 대표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KA 애틀란타 지부는 조만간 전달식을 갖고 비대위 측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실업급여에 추가로 주당 600달러씩 주었던 실업지원금을 7월 31일로 끝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추가 지원금이 끊기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데요. LA타임스는 민주당의 돈 베이어 하원의원과 잭 리드,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이 지난 5월 초에 발의한 노동자 구제 및 보완 법안을 주목했는데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끝난 뒤로 주당 600달러 혜택을 30일간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각 주의 실업률에 따라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들은 450달러에서 시작해 300달러로 줄어들게 하고 실업률이 낮은 주들은 주당 350달러에서 시작해 200달러로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랍 포트맨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공화당 측 의원들이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주당 450달러의 근무복귀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직장 복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LA타임스는 문제는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부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 하워드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애틀란타에서 레이샤드 브룩스를 총으로 쏴 살해한 게럿 롤프 전 경관을 중범죄 살인 및 가정폭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데빈 브로스넌 경관은 가정폭행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8개의 동영상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브룩스가 총상으로 힘들어하는 동안에도 경관들은 땅에 누워있는 브룩스를 걷어찼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 브룩스의 사망은 살인으로 판정됐는데 등에 2발의 총상을 입었고 상당한 출혈과 장기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롤프는 이미 해고됐고 브로스너는 행정직으로 발령난 상태입니다. 브로스너는 검찰 측 증인이 됐는데요. 경찰 총격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찰 측 증인이 되는 일은 드문 경우여서 검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모든 혐의가 다 적용된다면 롤프는 종신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애틀란타 경찰서는 이날 저녁 교대 근무에 출근하지 않은 경찰관이 평소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찰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애틀란타 경찰관들의 사기는 10배는 더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했던 것은 북한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외에도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만날 것을 요청했다면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조종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 자신이 백악관에서 겪은 내용을 담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출판할 예정인데요. 출판되기도 전에 내용을 여기저기서 공개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6일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명의로 볼턴의 회고록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어제는 회고록 공개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기밀이 담긴 회고록을 정부 차원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회고록이 출간되기도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를 예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중서부 고이아스주 경찰은 지난 15일 새벽 고이아니아에서 300km 떨어진 자타이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마리화나 300kg을 싣고 가던 장내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운전사는 코로나19로 죽은 시신 2구를 싣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의심한 경찰이 관뚜껑을 열어보니 마리화나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이런 범죄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파라과이에서 트럭에 숨겨 밀반입하던 하이드락시 클로로킨 3,600정을 적발해 압수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브라질 보건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클로로킨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후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이 급등하자 밀수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클로로킨과 하이드락시 클로로킨이 부족해 정작 이 약이 필요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 상환을 면제 또는 연장해주고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아프리카 국가들에 줄 것이라며 우군 결집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인민일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G20 국가들에게도 아프리카를 포함한 관련국의 채무 유예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고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구 건설을 지지하며 1대1로를 통한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5G 등 분야에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또한 연내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본부 건설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의 우호병원 건설 등을 통해 대규모 의료 및 보건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전염병을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현지 시간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에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였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으며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난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오늘 SK텔레콤, KT, LGU+와 함께 이동통신 유통시장 정화를 위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대전화 비대면 판매가 늘면서 온라인상 허위 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체는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인증 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을 비롯해 불법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판매자 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포함해 직간접적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유통점은 현장 점검을 벌여 추가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이동통신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정 장관이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인데요. 한편 북한군은 어제 오후부터 DMZ 북측 지역 일대에 비어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예고한 4대 조치의 일환인지 최전방 지역에 하달된 1호 전투 근무 체계 방식에 따른 것인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